상상할 수 없는 일이 벌어지고야 말았습니다. 한국 국적 유조선이 페르시아만 호르무즈 해협에서 이란군에 의해 납포된 것입니다. 이번 사건에는 단순히 표면적으로 나타난 것보다 더 깊은 사연이 있다고 해서 미국과 중국 등 전세계 국가들의 이목을 집중시키고 있습니다. 납포된 선박에는 한국인 5명을 포함해 인도네시아, 미얀마 국적 선원 등 총 20명이 타고 있습니다. 이란 국영TV는 이 같은 내용을 보도하면서 수비대가 이 배를 납포한 이유를 기름에 의한 해양 오염이라고 전했습니다. MT 한국 캐미오는 약 7,000톤의 화학제품 등을 싣고 사우디아라비아 주 베이랑을 출발해 아랍에미레이트 연합 후자이라항으로 가던 중이었는데 이란 남부 반다르 아바스 항구에 정박된 모습이 확인되면서 납포된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그러나 한국 캐미의 선사인 DM쇼핑은 환경 오염을 일으키지 않았다며 이 같은 이란 혁명수비대의 주장에 반박하는 입장을 내놨습니다. DM쇼핑에 따르면 한국 캐미의 선장은 15년 경력의 베테랑이며 납포 해역은 선사 소속배가 수시로 오가는 곳이다. 해양 오염을 할 이유는 전혀 없다. 해양 오염이 안 되는 이유는 매년 한 번씩 검사를 받고 있고 외부 충격이 없으면 오염 가능성이 희박하다. 3개월 전에 정밀 검사를 했고 물을 버리는 것도 미생물을 걸러서 버리고 있다. 주변에 배가 엄청나게 많아 만약 해양 오염을 했다면 벌써 신고가 들어왔을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이 같은 선사의 주장은 사실인 듯 보입니다. 사건 이후 내놓은 이란의 입장에서 한국 선박 납포의 진짜 속내를 알 수 있었습니다. AP 로이터 통신에 따르면 알리 라비에이 이란 정부 대변인은 온라인 기자회견에서 이란 혁명수비대의 한국 국적 화학 운반선 한국 캐미 납포와 관련해 한국 정부가 70억 달러 약 7조 6천억 원을 인질로 잡고 있다고 주장한 것입니다. 라비에이 대변인은 이란의 한국 선박 납포가 인질극에 해당한다는 주장을 일축하면서 이란 자금 70억 달러를 인질로 잡고 있는 것은 한국이다. 우리는 그런 주장에 익숙하지만 만약 누군가가 인질범으로 불려야 한다면 그것은 70억 달러가 넘는 우리 자금을 근거 없는 이유로 동결한 한국 정부일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아니 페페티비야, 이게 뭔 자다가 봉창 두드리는 소리냐? 한국 선박을 납포한 건 이란이잖아. 근데 뜬금없이 한국이 70억 달러를 납치하고 있다고? 얘네 지금 무슨 말 하는 거냐? 이란의 이러한 주장을 알기 위해서는 과거부터 현재 코로나 상황까지 내막을 자세히 들여다볼 필요가 있습니다. 한국은 국내 은행에 개설된 이란 중앙은행의 원화계좌로 이란의 원유 수입 대금을 지급해왔지만 2010년부터 이란의 대이란 제재가 강화돼 현재 70억 달러에서 최대 90억 달러 지급이 동결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라비에이 대변인의 발언은 미국의 제재로 한국 계좌에서 출금이 동결된 이란 자금이 한국 캐미를 납포한 배경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한국은행에 예치된 일반은행의 초과 지급 준비금은 지난해 9월 기준 3조 4,373억 원으로 이 자금의 90% 이상이 이란 멜라트 은행 서울지점이 맡긴 돈입니다. 이와는 별개로 기업은행과 우리은행에도 이란의 원유 수출 대금이 동결돼 있습니다. 두 은행은 2010년 이란 중앙은행 명의로 원화계좌를 개설했으며 이 계좌는 이란산 원유 수입과 국내 수출업체의 대이란 수출 지원을 위해 사용되었습니다. 그러나 미국 정부가 2018년 이란 중앙은행을 제재 명단에 올려 이 계좌를 통한 거래가 중단됐으며 이란 정부는 이 동결 자금을 해제하라고 요구해왔습니다. 대한민국의 외교당국은 정확한 배경은 파악하고 있는 단계라며 모든 가능성을 열어두고 향후 대응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그러면서 언뜻 연관이 없어 보이는 코로나19 백신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한국 내 동결 자금으로 이란이 코로나19 백신을 구매하는 방안을 타진했고 미국 정부 동의까지 받았다는 사실을 공개했습니다. 그러면서 이란 정부가 코백스 퍼실리티를 통해 코로나19 백신을 확보하려고 했다면서 백신 구매 대금을 한국 원화자금으로 납부하는 방안을 놓고 미국 재무부와 한국이 협의해왔다는 사실을 밝혔습니다. 한마디로 말하자면 이란과의 교역이 미국의 대이란 제재로 막히면서 이란의 자금이 한국 은행들에 묶여버렸는데 이번 코로나19 사태가 터지자 한국에 맡긴 돈으로 백신을 구매하겠다고 마음을 먹은 이란 측에서 미국 재무부와 협의를 통해 백신 대금에 대한 제재 예외를 인정받았고 이 사실을 공개하며 한국 내 은행에 동결돼 있는 자금을 백신 자금으로 코백스 측에 입금해달라고 한국 정부에 요청했다는
것입니다. 페페TV야, 야 그러면은 이란 백신 결제해달라는 거 한국 은행들에 있는 이란 자금으로 결제하면 되는 거 아니냐? 어차피 이란 돈인데 해달라는 대로 해줘. 이란은 왜 뜬금없이 죄 없는 남의 나라 선박은 납포해놓고 환경오염 말도 안 되는 트집을 잡고 그런다냐? 네, 그렇게 하려고 했습니다. 미국 재무부의 협의 사실까지 알려지며 급물살을 타는 듯하던 동결 자금을 활용한 백신 구입 논의는 갑자기 생각지 못한 이란의 돌발 행동에 막판에 주춤거리게 됩니다. 국내 원화로 예치된 돈을 코백스에 보내는 과정에서 자금이 다시 동결될 가능성을 이란 측이 우려했기 때문입니다. 한국 외교부 당국자는 송금 과정에서 미국 달러화로 바꾸면 미국 은행으로 돈이 들어가는데 이 과정에서 미국 정부가 혹시 이 돈을 어떻게 할지 하는 우려 때문에 이란 측이 결정을 내주지 못하는 상황이라고 전했습니다. 아니 뭐 이란은 어쩌라는 거냐? 송금하겠다는데 또 미국에서 동결시킬까봐 입금도 못하게 하고 얘네 뭐냐? 저도 어쩌라는 건지 모르겠습니다. 근데 이러한 이란의 알 수 없는 행동들이 단순히 한국과 이란 사이의 문제로 보이지만 그게 다가 아닐 수도 있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한국 내 이란 동결 자금을 활용한 백신 구매 문제는 한국을 매개로 원만하게 풀려가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이란이 이런 돌발 행동을 취한다는 것은 누가 봐도 어색합니다. 마트에서 장난감 사달라고 떼쓰는 어린아이도 협상이 진행되는 과정에서 저런 식의 돌발 행동은 하지 않습니다. 결국 이란 전문가들 사이에서는 이란 혁명수비대가 한국 회사 소유의 민간 선박을 억류한 것이 조 바이든 행정부의 출범을 앞둔 정치적 계산에 따른 것이라는 해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란의 코로나 상황은 심각합니다. 지난해 초부터 이란에서 코로나19 피해가 커졌고 이란 정부는 이에 대처하기 위해 의약품과 방역 물품을 수입하기 위한 외화 확보가 시급해졌습니다. 동결 자금 문제로 한국과 이란의 관계가 악화되는 동안 미국 대선에서 핵 합의를 되살리겠다고 공약한 바이든 후보로 인해 외교적 환경에 변수가 생겼습니다. 이란은 미국과 직접 대화를 거부하는 대신 한국 내 동결 자금을 사용하기 위해 한국 정부가 대신 적극적으로 움직여달라는 신호를 보낸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한국의 외교 차관의 이란 방문이 추진되는 시점에 한국의 선박을 억류한 것도 동결 자금과 관련해 한국과 협상에서 우위에 서려는 계산이 깔려있다는 해석도 나오고 있습니다. 여기에 더해 이란이 미국의 동맹국가인 한국의 선박을 억류함으로써 제재에 동참하는 여타 친미 동맹국에 경고 신호를 보내는 효과를 노렸다는 분석도 나오고 있으며 미국과 이란의 대치 국면에서 새롭게 출범한 바이든 정부를 향해 제재를 풀고 핵 합의에 조건 없이 복귀하라는 강경한 메시지라는 분석도 나오고 있습니다. 아니 뭐 이란이 이번 한국 선박 납포를 통해 바라는 게 엄청 많네. 무슨 자기들이 원하는 게 있으면 이야기하면 되지 뭘 한국에게 말해달라고 떼쓰면서 바닥에 뒹구는 어린아이도 아니고 이게 뭐하는 짓거리냐. 상식 밖의 행동을 하는 아이에게는 따끔한 훈계가 필요합니다. 대한민국에서는 버르장머리 없는 이란을 위해 여러가지 조치를 취하고 있는데요. 강경화 외교부 장관은 이란의 한국 선박 억류에 대해 조속히 납포 상태가 풀릴 수 있도록 외교적으로 노력하고 있다고 말하며 우리 선원 안전을 확보하고 바담치 샤베스타리 주한 이란 대사를 외교부로 불러 이란 측이 강제로 선박을 끌고 간 것에 유감을 표명하고 조속한 억류 해제를 재차 요청했습니다. 우리 군의 대응작전도 본격적으로 개시되었습니다. 오만 무스카트항에서 급파된 청해부대 최영함이 호르무즈 해협 인근에 도착해 임무 수행에 들어간 것인데요. 대령급 함장이 지휘하는 청해부대 33진 최영함에는 특수 전진단 대원들로 이루어진 검문 검색대와 해상 작전 헬기를 운용하는 장병 등 300여 명이 타고 있습니다. 주요 무장으로 대잠, 대공, 대함 미사일과 잠수함, 음파 탐지 장치, 링스 헬기와 고속 단정 등을 갖췄습니다. 최영함은 청해부대 육진으로 첫 파병 임무를 수행한 2011년 1월 해적에게 피랍된 3호 주얼리호 선원 21명을 전원 구출한 아덴만 여명 작전과 그해 4월 한진 텐진호 선원 구출 작전을 성공리에 완수한 바 있습니다. 군은 납포 당사자가 해적이 아닌 상황을 고려해 일단은 호르무즈 해협 인근에서 상황을 예의주시한다는 방침입니다. 최영함 급파는 무력과시의 성격이 강한데요. 이란 코앞에 배치함으로써 유사시 상황에 대비함과 동시에 외교부의 협상을 더욱 용이하게 하겠다는 속내가 담겨져 있습니다. 또 납포 상황 해결 후 해당 선박을 안전하게 호위하는 작전에도 주안점을 두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미국의 입장은 어떨까요?
로이터 통신에 따르면 미국 국무부는 이란 혁명수비대가 걸프 해역에서 한국 국적 유조선을 납포한 것에 대해 즉시 억류 해제를 요구했습니다. 여기에 더해 우리는 이란이 유조선을 즉시 석방해야 한다는 한국 정부의 요구에 동참한다. 이란 정권은 국제사회가 제재 압박을 완화하도록 하기 위한 명백한 시도의 일환으로 계속해서 걸프해에서의 항행의 권리와 자유를 위협하고 있다. 미군에서도 한국 국적 선박의 납포를 계속 추적하고 있다. 한국과 공동 보조를 취해 나가겠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이제 페페TV의 결론입니다. Conclusion. 페페TV. 전 세계는 이제 한국 문화의 힘에 무릎을 꿇었다. K 콘텐츠가 코로나 사태 중에 전 세계에 흥행몰이 중입니다. 드라마, 음악에 이어 이제는 웹툰까지 세계로 뻗어나가고 있습니다. 사이코지만 괜찮아, 사랑의 불시착 등 한국 드라마가 세계 넷플릭스 이용자를 사로잡으며 K 콘텐츠 열풍을 일으키고 있습니다.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확산으로 집에 머무는 시간이 늘어난 집콕 쪽의 콘텐츠 수요를 충족시키며 한류의 새로운 지평을 열고 있다고 평가되고 있습니다. 10억 명의 조회수를 넘긴 싸이의 강남스타일을 필두로 BTS의 빌보드 차트 1위를 차지하기까지 한류의 기세는 호랑이 등에 올라탄 형세와 같습니다. 아시아 국가로서 문화를 선도하고 우리만의 독특한 감성을 정서적으로 세계인들에게 공감시킨 K 콘텐츠는 한국의 경쟁력을 높이는 중요한 수단이 되고 있습니다. 한국 문화의 세계적 도약, 어떻게 문화 변방에서 세계 문화의 중심이 되어가는지와 이에 대한 각국의 현 상황을 알아보겠습니다. 지난 7일 글로벌 온라인 동영상 서비스 OTT 콘텐츠 순위 사이트인 플릭스 페트롤에 따르면 김수현, 서혜지가 주연한 TVN 드라마 사이코지만 괜찮아는 14회가 방영된 지난 3일 홍콩, 베트남 등 아시아 7개국에서 넷플릭스 시청 1위를 차지했다고 합니다. 이 드라마의 인기는 아시아를 넘어섰습니다. 페루에서는 4위, 호주에선 5위, 뉴질랜드 7위, 러시아에서 8위를 기록하는 등 27개국에서 10위권에 들었습니다. 전세계 190개국에서 서비스하는 넷플릭스의 글로벌 종합순위에선 6위까지 차지하는 기염을 뿜었습니다. 한국 드라마로는 역대 최고 순위입니다. 이는 일본에서도 큰 영향력을 발휘하고 있습니다. 일본 일간지 아사히신문은 16일 혐한 분위기에도 한국 드라마를 좋아하는 일본인은 불가사의라는 기사를 제목으로 실었습니다. 이 기사는 한국은 싫지만 이라고 하면서도 한국의 드라마와 영화, K-팝을 즐기는 사람이 늘어나는 현상을 전했습니다. 이는 남한 재벌 여성과 북한 남성 장교의 사랑을 다룬 TVN 드라마 사랑의 불시착을 말하는 것으로 일본 넷플릭스에서 지난 5월부터 현재까지 콘텐츠 시청 1위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런 것을 봤을 때 최근 일본과 정치적인 문제인 소녀상 철거 논란과 역사 왜곡 교과서 편찬, 그리고 독도를 일본 땅으로 표기한 것으로 국가 간의 마찰이 일어나고 있는 와중에서 한류는 일본의 국수주의 영향을 비켜가고 있는 듯합니다. 일본 정부의 냉소적인 반응에도 일본 국민들은 한국은 불우하지만 드라마는 좋다는 이중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는 것입니다. 과거 우리가 일본은 싫지만 성능이 좋은 일본 제품을 선호했던 시절에서 이제는 일본 제품의 불매운동으로 국민들의 정치적 소신을 지키고 있는 이 시기에 한국 드라마가 뛰어난 실력과 상품성을 무기로 일본을 잠식해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한국의 드라마는 왜 이렇게 경쟁력을 가질 수 있었을까요? 사실 K-드라마는 익숙한 장르와 대중성을 갖춘 내용의 독특한 아이디어를 결합했습니다. 이를 통해 새로운 스토리텔링을 원하는 세계 각국의 시청자들을 사로잡고 있다는 평가가 나오고 있죠. 드라마 제작사 스튜디오 드래곤의 류형진 사업 전략 담당은 한국 드라마는 색다른 이야기를 다양한 방식으로 풀어내는 능력이 뛰어나다며 여러 장르와 소재를 적절하게 조합해 신선하게 다가간다고 말했습니다. 예를 들어 사이코지만 괜찮아는 로맨스와 호러, 스릴러가 결합됐습니다. 이와는 다르게 사랑의 불시착은 로맨스를 기본으로 하지만 남북 분단을 소재로 활용했습니다. 가상의 세계지만 진정성 있는 스토리로 형식의 틀을 없애고 각 장르 간의 콜라보레이션을 시도한 한국 드라마는 임팩트 있는 연출로 한국 드라마의 예술성을 각인시켜 인기몰이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미드, 일드 등에 비해 작품 구성이 치밀하고 깊이가 있다는 분석도 나왔습니다. 관련 업계 종사자는 개별 사건 중심인 다른 나라 작품들과 달리 한국 드라마는 첫 편부터 마지막 편까지 하나의 줄기를 바탕으로 짜임새 있게 연결되는 게 특징이라며 인간과 삶에 대한 진지한 고찰도 담겨있다는 평가를 받는다고 설명했습니다.
요약하자면 드라마의 한계라는 편견에서 벗어나 인생의 철학적 해석과 특정한 사건 속 개성적인 대처 방법, 그리고 내면에 응축된 표현력 등이 드라마의 내용을 탄탄하게 만들어준다는 것입니다. 장르가 뚜렷한 영화와 달리 드라마의 스토리 중심적 전개가 권선징악이라는 보편적 틀에서 머물러 있는 경우가 있는데, 이와 달리 장르를 믹스한 더 다양한 내용으로 영화적 시나리오 사건 전개 방식이 내용의 구성력을 한층 업그레이드 해주는 특징이 있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참신한 내용에 충분한 몰입점과 잔잔한 여운이 공존하는 한국 드라마는 높은 평가를 받으며 전 세계적으로 대접을 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재미난 점은 드라마가 K 콘텐츠의 전부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일상에서 많이 접하는 웹툰도 엄청난 자리를 차지하고 있죠. 다시 말하자면 웹툰을 필두로 한 한국의 애니메이션 군단도 세계로 나아가고 있습니다. 네이버 웹툰을 원작으로 한 애니메이션 신의 탑을 선두로 글로벌 시장에서 K 웹툰이 가파른 성장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미국, 일본, 심지어 유럽에 이르기까지 현지화를 통한 글로벌 창작 생태계를 기반으로 무서운 속도로 존재감을 키우고 있는 것이죠. 지난 8일 네이버에 따르면 네이버 웹툰은 지난 2일 업계 최초로 유료 콘텐츠 하루 거래액 30억 원을 돌파했습니다. 네이버 측은 올해 연간 거래액 8천억 원 달성에 이어 1조 원 달성 시기도 예상보다 훨씬 앞당길 수 있을 것이라며 기대하고 있습니다. 특히 미국에서 충성도가 높은 사용층이 늘면서 미국 월간 결제자 수가 전년 동기 대비 2배, 결제자당 결제 금액도 50% 가까이 증가했습니다. 네이버 웹툰은 지난 5월 글로벌 유료 콘텐츠 월간 거래액 700억 원을 기록했죠. 구체적으로 여신강림, 외모지상주의, 신의 탑 등이 일본, 미국, 태국, 인도네시아 등 전 세계에서 높은 인기를 얻고 있으며 로어 올림푸스, 서브 제로와 같이 미국 현지에서 발굴한 작품들은 프랑스, 스페인 등 서구권을 중심으로 인기 웹툰 상위권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웹툰에서 네이버와 함께 다른 축을 이끄는 카카오 페이지도 일본 자회사 카카오 재팬의 웹툰 플랫폼 피코마를 필두로 무섭게 성장하고 있습니다. 카카오의 유료 컨텐츠 부분 글로벌 플랫폼의 올해 2, 4분기 거래액은 전년 동기 대비 46%나 성장한 1,190억 원을 기록했습니다. 특히 피코마의 거래액은 전년 대비 약 2.5배 성장했습니다. 피코마 앱 누적 다운로드 수는 현재 2,300만 건에 달하며 신규 작품 건수도 기존 월 평균 1,700여 건 수준에서 2분기 월 3,000건 이상으로 확대됐습니다. 여민수 카카오 공동대표는 지난 6일 2, 4분기 실적 발표 컨퍼런스 콜에서 하반기 주요 드라이브로 생각하는 것은 컨텐츠 부분 매출이라며, 이용자들은 평균 매일 70분 이상 분량의 새롭게 공개되는 카카오 M 오리지널 디지털 콘텐츠를 카카오톡 안에서 즐길 수 있게 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이렇게 한국은 애니메이션 강국 일본에서까지 그 영향력을 넓히고 있는 상황입니다. 한국도 과거 일본의 만화와 애니메이션을 추종하는 때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 판도는 점점 바뀌어가고 있는 것이죠. 먼저 영상 제작의 도구도 바뀌었습니다. 종이로 만든 만화책 대신 컴퓨터나 폰으로 간편하고 빠르게 접할 수 있습니다. 네이버 웹툰, 웹소설은 우리나라의 인터넷 보급률이 세계 최고 수준에 이르렀고 수요가 많이 일어나면서 급속하게 성장했죠. 이렇게 세상의 흐름에 이끌려가기 전에 먼저 앞장서는 선구자가 되어야 경쟁에서 살아남을 수 있는데, 일본은 예전의 영광을 생각하며 쉽게 바뀌지 못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현재 우리나라는 성공하고자 하는 강한 원동력을 가지고 있고 좀 더 유리한 위치에서 경쟁을 할 수 있는 환경에 놓여 있습니다. 이를 바탕으로 세계의 이목을 집중시킬 수 있는 변화들이 일어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기술력은 더욱 발전할 것이며 내실은 더욱 탄탄해질 것입니다. 세상은 빠르게 변하고 있습니다. 네이버는 검색 엔진의 상위권을 차지하는 웹이고 더 나아가 부가적인 가치들을 만드는 데 주력하고 있습니다. 카카오도 한국을 발판 삼아 세계로 나아가기 위해 숨을 고르는 중입니다. 이렇게 K 콘텐츠는 우리가 상상하는 것보다 성장 가능성이 큰 시장입니다. 전문가들에 따르면 이제 도입기를 지나 성장기에 들어섰습니다. 산발적으로 일어나고 있는 한류 열풍의 소재인 K 콘텐츠는 우리의 국가 경쟁력에 큰 영향을 줄 수 있는 지적 재산입니다. 아이디어는 가공하고 다듬어져서 무형의 제품으로 영원히 남을 것이죠. 앞으로 세계 문화와 융합하여 한국의 독창적인 창작력은 살리고 새로운 스토리 소재들을 더욱 모색해 나간다면 이는 더욱 발전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현재 한국의 경제지표는 작년 기준 세계 10위권이었습니다. 하지만 아직도 한국을 모르는 외국인들이 많습니다. 그렇지만